어떤 좋은 일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특정 단체나 대상에게 기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손을 내미다 보면은 가끔 선의와 다르게 주변으로부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특정 단체에다가 후원을 할 때 과연 내 후원금이 제대로 쓰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내가 후원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인백입니다. 보통 자원봉사 단체를 이끌면서 회원들에게 월정 회비를 받아 충당하지만 가끔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걸 아는 지인들이 후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해서 후원금을 따로 모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수가 적어서 회비를 충당 못하거나 또 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돈이 없어 제 경제적인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겠다 판단되면은 저는 더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또 오랜 기간 역사를 이루어왔다고 해도 제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활동을 꾸역꾸역 힘들게 어렵게 나를 희생하면서 이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같이 행복하자는 활동이지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원들끼리 십시일반 회비로 충당하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원금 목적이야 필요한 곳이 있어서 하겠지만은 후원금 모금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도 가끔 큰돈이 필요한 행사를 위해서 후원금 모금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사시는 인천의 임천승 할아버지께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지인들과 약 450만원을 모아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할아버지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적도 있고요. 우풍이 심하고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장애인 시설에 친구들과 일일 주점을 열어서 약 1700만원을 모아서 아예 목욕탕 하나를 새로 지어드리는 대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약 800만원을 모아 함께 2박 3일을 다녀온 적도 있고요. 또 퇴사한 보육원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 계속 휴학을 하길래 또 지인들과 모금을 해서 약 200만원을 등록금으로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저도 후원금을 모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여기저기 상대방을 배려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금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대상자를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장 불쌍한 말투로 동정을 얻어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정을 얻어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공감을 얻어서 목적을 이뤄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 경비를 모은다 하면은 외출을 자주 못하는 분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만 말하면 되지 굳이 장애가 있어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구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목표 금액을 정하고 목표 금액이 넘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경비 예산을 뽑아서 모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일 하는 거라 돈을 많이 벌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또 언젠가 좋은 일에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모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 목적을 홍보하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후원금을 주머니에서 싼짓돈을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그 목적을 위해 후원하신 분들의 뜻을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목표 금액을 정하고 그 목적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외자보를 만들고 SNS에 올리고 또 지인 커뮤니티에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홍길동 만원, 성춘향 2만원, 이몽룡 3만원 이런 식으로 성함과 이름을 표기하고 또 합계 금액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후원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리스트를 보면 보통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이라 누구는 얼마 했고 누구는 얼마 했고 뭐 이런 것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후원금을 낼 때 손이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는 형편에 맞춰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내고 싶은데 손이 부끄러워 선뜻 후원을 못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리스트에 후원자와 후원 금액을 공개해버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묘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원자들도 소신껏 하고 싶은 사람과 또 하고 싶은 금액을 부담없이 후원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름만 리스트를 나열하고 나중에 최종 모인 합계만 공개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얻은 최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후원금 집행 후 투명한 회계 공개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후원이나 물품 기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희는 아동복지센터인데요. 부모를 잃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용기를 내게 선생님이 따뜻한 사랑을 부탁드리러 전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무슨 아동복지센터가 무슨 텔레마케팅식으로 후원금을 모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네 그렇게 모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복지센터 이름이 뭔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좌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냥 툭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몇 달 후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앞에 보면은 커다란 모금함 통을 가지고 여기저기 후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반대할 뿐더러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다고 하지만은 웬만한 구색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회 안전보장이 골고루 구석구석 잘 시행되지 않을지언정 수많은 사회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최소한 굶어 죽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국가의 관리하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의 희생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복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국가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금수저처럼 배부르게 살 수는 없을지언정 최소한 의식주와 기본교육은 해결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아예 후원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듯이 홍보하고 동정을 구하고 또 특정한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후원금을 도와달라고 하는 방식은 모두 가짜이거나 복지시설 운영자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금함이나 금일봉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인마이 포켓하라고 오히려 권장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회사나 친목단체에서 보육원이나 시설에 물품을 쌓아놓고 사진을 찍고 금일봉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왔고 또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설 계좌로 입금하지 못하고 꼭 현금으로 줘야 될 상황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꼭 국세청에 신고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모금함을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후원금을 모으는 사람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실제 있는 단체라고 해도 그런 방식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품 기부에 대해서 사소한 에피소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원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아는 지인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양말과 장난감을 기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직접 기부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호의가 있어서 내가 좀 귀찮더라도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하겠다는 양말이 몇 년을 묵혀뒀는지 상표도 제대로 없고 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은 갓 태어난 애들이 놀만한 장난감이어서 보육원 아이들의 초등고생들이 갖고 놀기에는
장난감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보육원에 갖다 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수상한 보육원 아이들은 이거라도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해 연말에 보육원에 있었는데 고2 된 학생과 2층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케이크 트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야, 너희는 좋겠다, 케이크 엄청 많이 들어왔어, 케이크 실컷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저거 유통기한이 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팔다가 남아서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아, 난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못 먹는 케이크는 아니지만 팔다가 유통기한 때문에 팔지 못하는 케이크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조금 아이들은 뭐 그런 케이크에 개념 없이 뭐 잘 먹겠지만 중고생쯤만 된 아이들도 거기에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다가 남은 것들, 뭐 팔다가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처분하듯이 기부하는 행위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게 필요 없으니까는 남는 것을 쓰레기 처리하듯이 기부하려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후원과 기부라고 무조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